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시간으로 10월 14일 금요일 거래인데요.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랠리를 그대로 되돌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다시 3만 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2.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시 3,500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오늘 3.08%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낙폭 나타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1,300선으로 레벨을 낮춘 모습입니다. 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4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시 2만 선으로 내려섰습니다. S&P 500 2%, 그리고 나스닥 지수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일의 놀라운 랠리를 그대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 여파로 오늘 금리가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다시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시장 정말 특이한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9월 CPI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등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 그리고 긴축 우려는 하루 뒤에 시장을 강타를 한 모습입니다. UBS의 최고 투자 책임자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근원 CPI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노동시장은 아직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패드 피벗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긴축이 계속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어닝 미스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일 있었던 CPI에 이어서 오늘도 인플레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미시간 대학교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장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미시간대가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5.1%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9월에는 이 수치가 4.7%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12개월 단기 인플레 전망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2.9%로 집계가 됐는데요. 역시 직전월 수치였던 2.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미시건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페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향후에 페드가 긴축 정책을 판단할 때 향후 긴축 기대감이 얼마나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다시 상당히 높아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시장을 다시 위축시켰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의 동력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과 똑같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제 월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9월 소매 판매가 0.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전월과 보합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견조하지 않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네, 어제 주식시장은 놀라운 랠리를 보였지만 이 CPI의 높은 수준은 채권 시장과 금리 선물 시장에는 계속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CPI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상회할 수준도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바클레이즈가 가장 먼저 장기 금리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는데요. 바클레이즈는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2월까지 5%에서 5.25%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 기준금리 5% 시대를 전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여기에 뒤따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5%로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채권 시장의 불안 때문에 채권 시장의 크래시,
붕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연말 주가 전망치를 하향하는 사례 또한 나왔습니다. 투자하는 BMO 캐피털 마켓이 올해 말 S&P 500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 전망치였던 4,800을 4,300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대비 약 17%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BMO 캐피털 마켓스 같은 경우 연말 목표치를 하향하긴 했지만 이제 다른 월가 IB 기관들,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MO 같은 경우 이제 4분기에 주가가 17%가량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시티은행,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엇갈린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순이익 같은 경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의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지금 3분기 초에만 해도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역대급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서 전망치 자체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또 3분기 실적 기간에 앞서서 많은 기업들이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65개 기업이 부정적인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1개의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연준 인사 발언도 있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우선 시장에는 살짝 비둘기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 그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지 총재는 이제 지난 11년간 동안 연준에 역임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대부분 매파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인데요. 올해부터는 다소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지 에스더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금리를 경제의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되풀이를 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스탠스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자율소비재 같은 경우 3.8% 이상 섹터별 하락률을 보였고요. 에너지 자재 기술주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 상업주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 3.2%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5%, 테슬라가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2% 넘게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JP모건 그리고 시티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가 7% 이상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월가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대거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 280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2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테슬라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6만 달러가 넘는 테슬라 차량을 살지가 의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정말 한 주 동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뉴욕 증시입니다. 결국 다우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소폭 상승, 나스닥과 S&P 지수는 한 주간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다음 주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